제가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목은 세상을 바꾸는 청년 정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운영하는 청년 정치학과입니다. 청년 취지 소개해드리고 교수진 소개해드리고 강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거는 케인즈도 유명한 경제학자잖아요. 케인즈보다 선배인데 뭐라 그랬냐면 지난 100년간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경제학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을 바꾸려는 경제학자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라는 과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그때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 과의 학과장이었던 거죠.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의 학과장으로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왜 청년 정치냐? 저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세대가 있다고 보고 그 두 세대의 싸움이 바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는 산업화 세대예요. 산업화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한국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좌익의 폭력, 결국 한국 전쟁은 6.25는 북한이 일으킨 거잖아요. 좌익의 폭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학살과 희생과 폭격과 인명피해를 봤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같은 무리한, 사실 그건 기다리면 선거로 해산될 텐데 굳이 법으로 해산을 시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트라우마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막 해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 해체 같은 것도 트라우마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영웅을 가지고 있죠. 또 안보와 성장의 가치를 중시해요. 근데 이 세대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성공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와 함께 또 하나의 세대가 있어요. 바로 민주화 세대입니다. 민주화 세대는 5.18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국가폭력에 의한 공포죠. 국가가 갑자기 국민들을 학살해. 몽둥이로 막 때려. 최루탄을 쏴. 그리고 잡아가서 고문을 해. 그런 걸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정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음모론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를 들면 감옥병 촛불 집회라든가 세월호 사태. 세월호를 국정원이 침몰시켰다는 거예요. 세월호에 뭐 폭탄을 설치해서 일부러 폭파시키고 오렌지맨이 탈출했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녀요. 아니 국정원 직원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세월호 침몰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비합리적인 음모론을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를 너무나 불신하고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민주적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달성한 사람들이에요. 김대중이나 노무현과 같이 자기들의 영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복지나 분배를 중시해요. 자, 그래서 이 두 세대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산업화 세대는 새누리당이라는 자기들의 정당을 가지고 있죠. 민주화 세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자기들의 정당을 가지고 있죠. 이름도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들의 영웅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화 세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자기들의 대표 선수가 있었죠. 민주화 세대는 또 문재인이라는 현재 이런 대표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데 보세요.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난 산업화 세대인가? 아니거든요. 그럼 민주화 세대인가? 저는 그렇게 대모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다 뭐예요? 이 중에 최병철 학과장님은 민주화 세대 좀 가깝긴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는 산업화 세대도 아니고 민주화 세대도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X세대, 정보화 세대, N세대, 뭐 88만원 세대, 미래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광고하려고 만든 세대, 물건, 이건 스킨 팔아먹으려고 만든 세대고, 이건 핸드폰 팔아먹으려고 만든 세대죠. 이거는 컴퓨터 팔아먹으려고 만든 세대죠. 이거는 이제 니들은 비정규직이란 얘기죠. 그리고 미래세대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미래주역이 세대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IMF로 인해서 엄청난 트라우마, 경제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경제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절대적 빈곤은 아니지만 상대적 빈곤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비정규직에 처해 있는 세대. 청년 실업에 시달리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져요. 결혼 불능 세대예요. 참고로 제가 40살인데 아직도 결혼 못했어요. 제가 결혼 불능 세대라는 책을 낸 저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많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처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저출산 고령화라고 생각해요. 산업화 세대는 경제성장이었고 민주화 세대는 민주화였다면 저희는 저출산 고령화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이다. 근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은 뭐 더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나라가 살만하지 않으니까 안 낳는 거잖아요. 결혼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 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살만한 나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미래세대의 에너지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하냐는 누가 뭘 갖고 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뭐 정당이 있나요? 미래세대 대변하는 정당이 있나요? 아니면 정치인이 있나요? 그런 가능성이 잠깐 보였던 게 뭐냐면 안철수 현상이었어요. 안철수 현상은 철저하게 미래세대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가 만약에 쓸데없이 호남으로 가서 국민의당 같은 걸 만들지 않고 아니면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뭐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걸 만들지 않고 애초부터 나는 모든 우리 당에서 공천하는 모든 후보는 다 30대 이하로 하겠다. 나이를 끊겠다 아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무조건 20대나 30대 혹은 아예 486 세대 이후 세대로 90년대 학번 이후로만 하겠다. 나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는 다 젊은 후보로 하겠다. 라고 하고 안철수가 그런 후보들을 찾아다니고 슈퍼스타 K 같은 경선을 진행하고 그래서 그런 후보들을 발굴해서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식의 정당을 만들었다면 저는 유럽의 포데모스나 해적당이나 그리고 대만의 무슨 뭐 그런 새로운 정당들처럼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유명한 국무총리 출신, 장관 출신, 교수들, 연예인들 그런 명망가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결국 본인 스스로가 안철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현상의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정치 행보를 하다가 아까운 안철수 현상의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누구한테 주목하냐면 오히려 이 양반한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결혼불능 세대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결혼 안 했죠. 그리고 또 사실은 민주화 세대도 아니고 산업화 세대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현장에서 또 그런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결국 뭐냐면 당사자가 자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세대의 문제를 민주화 세대의 문재인이 해결해 주기를 산업화 세대의 박근혜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게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를 대변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당사자가 자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어요. 이동학 전 청년 혁신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촌대학교에 초기부터 참여했던 멤버기도 하고 바로 아까 말했던 안철수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 때 노원병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또 출마를 했었죠. 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현선했던 모습이에요. 또 있어요. 오창석이라는 친구도 있죠. 이 친구는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팩트TV라는 인터넷 방송의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현장에 한 달 동안 내려가서 현장에서 세월호 사고를 생중계했어요. 그걸로 인터넷 사이에서 꽤 유명해졌었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영입인사로 민주당에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출마했어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경태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부산에서 무려 3선인가 4선을 한 거물 정치인과 막 붙었어요. 경선은 통과했고 본선에서는 아깝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청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달려들었죠. 이 친구가 출마했을 때 명함에 들어간 캐치프레이즈가 미래 대통령의 시작이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민주당에서 이제 이른바 필리버스터 스타 1호였죠. 그래서 김광진 전 국회의원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청년 비례 경선의 첫 번째 당선자죠. 두 번째는 못했죠 지난번에 파행돼서. 하지만 첫 번째에서 당선이 됐고 필리버스터 활동을 통해서 전국민적으로 꽤 유명한 정치 스타가 됐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주로 이제 국방위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물통인데 물이 줄줄 샌다든가 아니면 이제 방탄복인데 총알이 뚫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굉장히 국감 스타로 활약을 많이 했죠. 이분 그리고 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또 이번에는 김혜영 국회의원이라고 이번에 부산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빼면 지역구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에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77년생. 이미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당사자로서 청년으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직접 당사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미 이번 수업뿐만 아니라 신촌대학교에서 벌써 4번째 개설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으로 노량진대학교에서 한 번 했었고 신촌대학교에서는 여성 버전으로 여성 정치인 버전으로 한 번 했고 지금은 또 구의원 버전으로 왜냐면 바로 국회에 나가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좀 부담 없이 출마할 수 있으니까 구의원 버전으로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신촌대학교 2월 계절학기에도 다시 한번 청년을 위한 정치학과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